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법은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 이제 자료를 보면 그 법제처 사이트에 가셔서 제가 법제처 사이트 보는 방법은 알려드렸잖아요. 그 법제처 사이트에 가셔서 실종 아동 이라고 치시면 바로 그 옆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딱 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법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종아동 및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실종아동법이라고도 하고요. 이 법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두 가지 곳에서 두 가지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있네요. 관련 행정기관이 두 곳입니다.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경찰청 두 곳이고요. 제1조가 목적입니다. 이 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에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 아동 등과 그 다음에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아동,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요. 실종 아동 등의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아동 등의, 등등이 기타 등등 이런 말이에요. 실종 아동을 포함해서 그 외 기타 등등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1조에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등, 아동 이외에 기타 등등 뭐가 들어가는지가 용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동 등은요, 첫 번째 아동입니다. 실종 당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애인이 들어갑니다.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치매관리법이 들어가는데요. 치매 환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치매 환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18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이가 드셨어도 치매라던가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인지 능력이 조금 다운되어 있으셔서 혼자 집을 찾아가기 힘드신 분, 그래서 집을 잃어버린 분들, 그래서 뭐 납치나 유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혼자서 집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우리가 장애인의 경우도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실종 아동 등에 들어가는 경우는 장애인 중에서도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만약에 이제 청각이나 시각이나 그런 경우는요, 저희가 그분들이 집을 몰라서 못 찾아간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어떤 거동의 문제라던가 그 장소의 문제라던가 이렇게 되어 있지, 내가 우리 집 주소를 몰라서 못 찾아간다, 그런 경우는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나 아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 환자까지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 그리고 실종 아동 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하고요.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어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아동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시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보호시설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 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 머리카락, 침 등의 검사 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실종 아동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지문 등이거든요. 지문과 얼굴 정보들을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모든 아이들이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유전자 검사는 실종된 아이들 또는 실종된 아이들의 가족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종이 이미 된 후에, 발생한 후에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등록하는 게 유전자예요. 그 전에는 지문만으로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그쵸? 지문만으로 누군지 금방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문을 안 해놨을 때, 지문 등록을 안 해놨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기억만으로 찾기는 힘드니까, 특히나 여기는 인지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한 사람들이 아동 등으로 들어가니까 유전자 정보라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기억하지 않아도, 이 실종 아동 등이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실종 이후에 실종된 아동이나 또는 실종된 아동의 어떤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 서로 만나기 위해 등록하는 게 유전자 검사예요. 그래서 지문 등록과 유전자 검사 또는 유전자 등록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문은 일반 아이들, 모든 아이들 대상, 그 다음에 유전자는 실종된 아동들을 대상하고 있어요. 유전 정보란 유전자 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하고요. 신상 정보란 이름, 나이, 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의 2를 좀 보셔야 돼요, 선생님. 실종 아동의 날과 실종 아동 주간이 있어요. 우리 이거 모르고 있었잖아요. 선생님 아셨어요? 5월 25일이 실종 아동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종 아동의 날부터 일주일간은, 한 주간을 실종 아동 주간이라고 해요. 5월 25일. 그래서 어린이날은 5월 5일. 그쵸? 그 다음에 어린이 주간은 5월 1일에서 5월 7일까지. 그쵸?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19. 그래서 119에 1만 하나 더 붙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날부터 1주간이 아동학대 예방 주간. 그 다음에 5월 25일이 실종 아동의 날, 그 다음에 이 날로부터 1주간이 실종 아동 주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기간들을 잘 외우셔야 되겠네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과 관련된 날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7조의 2 보세요. 실종 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신고증 발급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실종되기 전에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예요. 지문뿐만 아니라 얼굴 사진도 찍거든요. 그래서 지문 등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 등의 보호자에게 사전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종되기 전에 우리가 지문이나 얼굴 등을 경찰서에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경찰청장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지문 및 지문 등의 사전 신고증 또는 사전 신고제이고요. 유전자는 아닙니다. 유전자는 그게 돼야, 실종이 돼야 됩니다. 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만 볼게요. 11조 유전자 검사의 실시는 좀 봐주셔야 돼요. 11조 유전자 검사의 실시. 검찰청장은 실종 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실종 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그 다음에 보호시설의 입소자, 그 다음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그 대상이요, 실종 아동이라고 다 이제 부모를 잃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거나 입소되어 있거나 현재 보호시설에 입소자거나 또는 그랬던 적이 있던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실종 아동을 둔 그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애가 만약에 없어졌다라면 그 보호자는 할 수가 있고요. 실종 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이 들어가는데, 이때도 아이를 잃어버린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아이가 18세 미만이어야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단순 가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출이 아니라 성인, 18세, 19세, 이제 20세 이런 성인이 된 사람이 집을 나가는 건요, 선생님. 가출이 아니라 독립이라고도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성인이 돼서 아동이 아닌 이상, 아동이 아니면, 법적으로 아동이 아니면 우리는 꼭 부모님과 같이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걸 부모에게 밝혀야 될 법적 의무는 없어요. 뭐 윤리적 이런 의무는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내가 성인이 됐는데 내가 어디에 사는지 부모에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법적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뭐 부모가 너무 싫고 나는 부모를 떠나고 싶어서 그래 잠적하고 싶으면 그것도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이거든요, 성인이라면. 그래서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보호해 주진 않는 거예요. 되게 윤리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항 정도만.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